검찰 출석 전에 이렇게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듯 이번에 검찰에 가서 내가 진술한 내용, 진술서를 참고해라. 그거에 가늠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안 할 가능성,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데 최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진술서라고 해서 이미 공개를 하고 예, 그걸 예. 제출하고 이걸로 가름한다. 네네. 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 기소를 목표로 해서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 또는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만 할 가능성이 있고 본인들이 짜맞추기식 어떤 그 질문을 쭉 만들어 놓고 대답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소위 그러다 말릴 수도 있다는 그럴 거 수도 아니겠습니까? 있죠. 말을 한마디 하다가 또 네네. 잘못 얘기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또 말려서 잘못된 네. 어떤 그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게 내 의견이다. 네. 이런 이거 받아달라라고 하는 적은 선에서 더 이상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그리고 아마 가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질문 내용 쭉 쓰고 답변 없으면 뭐 하고 쓰든지 네네. 이러고 나서 아마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과 별반 다름이 없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의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글쎄요, 이 대표 검찰 소환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 또 어느 정도 대응이 될 것인지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영장이 청구가 되면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영장 청구 정도로 과연 이제 대응을 하겠는가 네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 뭐 이 당원 당규 개정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고 예. 하지만 좀 뭐 최근에 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쭉 일련의 그 행보로 보이는 거로 봐서는 설령 구속이 되더라도 뭐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그 대표직을 수행하려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옥중 정치를 네네. 좀 시사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옥중에 있으면서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당 운영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심지어 그래서 뭐 옥중 공천까지 할 거다 이런 네네. 얘기까지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일단 그 물러나지 않는 그런 이상에는 이게 참 물러나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뭐 그 의총에서 이 부분보다는 일단은 뭐 혁신안 이제 논의를 좀 일단 1차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퇴 요구는 점점 거세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오늘이 일종의 아주 극적으로 격돌하는 네. 그런 그 첫 회전, 첫 대회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일단 뭐 혁신안 가지고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 가지고 오늘 의총에서 주 의제로 다뤄질 것 같은데 대의원제 권한 사실상 뭐 폐지에 가까운 축소, 갑론을박이 예상됩니다. 혁신안 그리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개파 갈등 참 시끄러운 의총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는 뭐 분당설 이런 것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던데요. 이거 저는 뭐 분당이 될 거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왜냐하면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도 민주당 내에서 싸우려고 하지 민주당을 밖에 나가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모색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게 하려면요. 정말 대선 후보급의 어떤 그 인사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나와서 뭔가 세력화를 해야 인지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나온다? 이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 크게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당을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 의총에서 이제 혁신안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혁신안에 대해서 뭐 박광원 원내대표 사실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의총 시작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조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의원제 문제는 완전 폐지보다는 비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1대1 구도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이나 표의 등가성을 동일하게 하자. 지금 약 60배에서 70배 정도 표의 등가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뭐 10이든 20이든 지금보다는 좀 낮춰서 대의원제를 유지를 하되 너무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대의원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도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없앴는데 민주당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또는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 그 예. 영향력이 커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는 점에서는 아마 국민적 여망을 담아서 받아들이지 않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의총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또 서안에서 냈던 것처럼 낼지 그리고 지금 최 교수께 여쭤봤던 분당설이나 계파 갈등 심화될까요? 아니면 좀 잦아들 여지가 있을까요? 뭐 당분간은 점점 그 갈등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네.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혁신안 그동안 혁신에서 논의되는 그 동안에는 비명계도 일단 지켜보자 네. 그런 모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제 공개가 되고 보니까 본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뭐 대략 혁신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혁신안을 확인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혁신안을 저지시키거나 아니면 그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개정하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 이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거의 총력전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혁신안을 일단은 이제 약간 좀 이제 중화를 시키는 작업을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또 곧바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하고 지금 이제 구속 여부하고 지금 맞물려져 있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네. 그래서 만약에 구속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그때 또 한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싸울 거리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면은 점점 이제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 뭐 역시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되지 않을까. 구속이 됐다라고 전제를 하면 네. 아마 그 비명계 쪽에서 본격적으로 예. 이재명 대표 사퇴 주장을 좀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